누가 책임져요? 중독이란 질병의 핵심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 지금 갑자기 20대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문화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교육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소유예 교육을 시키고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교육을 시켜요. 진짜 중독자들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들을 위한 치료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 다시 약을 원할 때 기존에서 막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백신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 끊는 사람이 없어요. 안 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마약의 무서움을 모르든지. 여건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개인들의 어떤 호기심과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갑자기 20대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문화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합쳐진 거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랑.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죠. 진짜 중독자들, 이 진짜 중독자들이 재활이 되고 고쳐져야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정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아무런 지원 체계나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교도소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들은 수차례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고 벌써 만성화가 됐거든요.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성화된 중독자들은 절대 처벌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정말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교육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소유예 교육을 시키고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교육을 시켜요. 관리 감독하면 끊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보호관찰소에서 아이들을 관리 감독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변 받고. 그게 어느 정도 억지되겠죠. 그 억지돼서 약 끊는 애들은 중독자 아닌 거예요. 진짜 중독자들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그들을 위한 치료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안도 보면 어떤 처벌과 관리 감독으로 고칠 수 있는 쪽에만 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치료 재활 쪽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년째 똑같아요. 마약 관련된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예방, 심리상담 정도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요. 저희 재활센터는 빵원 이렇게 돼요. 조금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예산을 다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중독된 사람이 다시 약을 원할 때 기존에서 막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백신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교도소를 가면 마약을 못하게 하죠.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가면 약을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중독이란 질병은 약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병원에 온 사람을 잠깐 주사 맞춰서 약을 안 하게는 할 수 있겠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약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중독이란 질병의 핵심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다 하고 나서 오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약을 끊을 생각이 있어야 그 백신을 맞고 약을 내가 또 해도 작용이 안 올 수 있게 하겠죠. 그런 백신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도 재활이 붙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내가 중독 때문에 힘들어. 그럼 내가 좀 치료를 받겠어라고 했을 때 그 병원에 가면 그거는 다 가능해요. 치료를 받는 사람.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치료를 받고 먼저 하는 게 훨씬 좋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 끊는 사람이 없어요. 안 끊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아직 마약의 무서움을 모르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자꾸 여러 사례들을 다루는 이유가 그 사례가 예방교육이거든요. 이거 봐라. 이거 하면 뭐 된다. 진짜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의 의도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보여주고 또 그래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된다. 사람의 악마화시키고 한 번 약쟁이는 평생 약쟁이라는 시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는 회복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그건 아니다.
끊기가 너무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저도 옛날에 마약 가야 되기 전에 17살 때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요. 그러면 그 17살 때 약을 안 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17살 때 그거 안 했어도 언젠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17살 때인데도 사람들이 하니까 동네 형들이 하니까 저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8살 때, 19살 때, 20살 때 똑같았겠죠. 언젠간 만났으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이 첫 번째 입소했던 친구가 저는 제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의욕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득 다르클을 차려놓고 그 친구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8개월 있다가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나간 건 아니고 거의 제가 쫓아내다시피 해서 나갔어요. 그 친구가. 잘 된 애들은 기억나지가 않아요. 잘 안 돼서 나간 친구들 있죠. 얘네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마음에 남아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회복판 어디라면 쓰임이 있다면 어디든지 좀 갖다 써라. 두 번째 삶을 부여받아서 쓰임이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쓰임이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다. 쓰임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밀이 보장되냐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해요. 우선 비밀 보장이 된다.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다.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태연이가 저한테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좋은 점이 행동이거든요. 다들 생각을 해요. 교육을 받든지 저를 만나면 상담을 하면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선뜻 해내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안으로 계속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약을 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못 끊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척박하죠. 손을 내밀면 도움을 받을 곳은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